입 많이 헐었는데 3주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거나 입안에 혹이 느껴진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구강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일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구강암은 흔하지는 않지만 치료를 받고 난 뒤에는 발음이 어렵고 말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얼굴 형태가 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구강암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구강은 입술, 혀, 잇몸, 구강저, 혀부점막, 경국의 후구치 삼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강암은 여기에 생기는 암을 말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구강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인데요. 구강암이나 이의 치료 후에 발생하는 구강의 기능적 장애 때문에 이비인후과 질환 중 치료가 힘든 질환 중 하나입니다. 구강암은 전체 두경부암의 18.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남자에게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예. 구강암 환자의 55%가 조기에 발견되며 나이 든 환자보다 35세 이하의 환자의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연평균 약 530건 정도로 전체 암 발생의 0.2%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7.2%로 가장 많습니다. 예. 구강암은 나이에 비례하여 발생률이 증가하며 대부분 50에서 60대에 진단이 됩니다. 전체 5년 생존율은 약 56%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네. 생존율은 낮은 편이군요. 그러네요. 자, 그럼 이 구강암에 걸리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강암은 흡연과 음주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남성에게는 1.9배, 여성에게는 3배 정도 높게 발생하고 있고요. 음주력이 있는 경우는 1.7배 높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음주와 흡연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배 정도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좋네요. 이 원인 외에도 태양광 노출이나 씹는 담배, 또 불량한 구강위생, 나이 드신 분들 의치나 또 치아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기계적 자극이 있는 경우, 매독이나 또 평평퇴선 같은 병들이 있는 경우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는 일부의 구강암에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구강암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가 이 구강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인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확실한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구강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구강암은 다른 부위의 암과는 달리 대부분 맨눈으로 판별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구강 검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면 조기 진단이 비교적 쉬운 질환입니다. 네. 하지만 초기의 구강암에서는 맨눈으로 봤을 때 양성종양과 암을 구별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의 진찰과 함께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강암의 주요 증상은 연하통, 또 귀가 아픈 이통, 출혈, 입냄새, 체중 감소 등이 있으며 국소 진행된 경우에는 입을 벌리기 힘든 개구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암의 경우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없고가 구강암의 증상과는 반드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뭐 피곤하고 나면 혓바늘이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네. 이제 구강암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낮아지면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궤양이 나타나는 아프타성 궤양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 구강청결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로 치료할 수 있는 양성 질환이고요. 하지만 백색 또는 회백색의 각화성의 병변으로 보이는 백반증이나 붉은 빛을 띠는 벨벳 반상으로 나타나는 홍반증 등은 암의 전 단계로 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지속하는 경우는 전문의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구강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식도와 같은 상부 호흡기관이나 심지어 소화기관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구강암 환자들의 5에서 10%에서는 예. 후두나 기관 등의 상기도와 식도 같은 소화기에도 동시에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강 검사 이외에도 후두 내시경 검사나 위 식도 내시경 검사, 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구강암 환자가 이제 전체 5년 생존율이 56%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치료 방법이나 많은 기술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강이나 구인두암 생존율이 나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강암은 다른 암처럼 진행된 병기에서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예후는 주로 암의 두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종양의 두께 또는 침범 깊이가 중요한 예후 인자인데
특히 경부 림프절 전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예후 인자로는 신경주의 침범이나 혈관 침범이 있는 경우 국소 재발이나 원격 전이를 잘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전이의 위험성이 큰 만큼 조기에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구강암의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구강암 환자는 대부분 내과 질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 흡연으로 인해서 간이나 폐 쪽에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고요. 또한 통증 때문에 식이 섭취를 충분히 할 수가 없어서 영양 결핍이나 체중 감소로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부분 구강암은 수술, 방사선 혹은 이 둘을 합해서 하는 치료를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구강의 조기 암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의 치료 성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고, 진행된 암에서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종양의 경계가 불확실해지고 외과적 절제에 어려움이 있고요. 수술 후 합병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술 후에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 시작 전에 수술을 담당한 두경부외과,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는 방사선 종양학과,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종양내과, 재건을 담당하는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 의사가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강암의 부위나 크기, 깊이를 고려하고 제거되는 부위의 재건 방법을 상의하고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상의해야 합니다. 네. 특히 수술 후에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전문의와 깊이 있게 상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강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력이나 음주력이 있는 경우 구강암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 금연과 금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잘 맞지 않는 의치나 보천물 등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기회적 자극이나 나쁜 구강 위생, 또 열에 의한 손상이나 화학적 자극으로 인해서 구강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피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강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구강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금연과 금주를 비롯해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서 구강암을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